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모실리콘 방막 트랜짓의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실리콘 방막 트랜짓의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판 위에 메탈을 정착하고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한 상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포토레지스트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을 코팅해야겠죠. 반도체나 LCD 초기에, 디스플레이 초기에 PR을 코팅하는 방법은 스핀 코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기판 위에 포토레이스를 떨어뜨리고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고 부착력에 의해서 일정한 두께의 PR막이 유리 위에 코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스핀 코팅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핀 코팅은 막의 손실이 많습니다. 떨어뜨린 PR의 많은 양이 밖으로 다 날아가게 되죠. LCD의 유리 기판은 점점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유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스핀 코팅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PR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판이 커지면서 나온 PR의 코팅 방법은 슬립 코팅입니다. 컬러 필터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립 코팅을 여기에 이런 슬릿을 통해서 PR을 밀어내면서 유리기판 위에 PR의 막을 코팅하는 것이죠. 여기에 슬릿 코팅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회전부가 없죠. 그래서 슬릿을 통해서 PR을 밀어내면서 유리기판 위에 PR 막을 정착하게 됩니다. 코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PR의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PR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UV를 쪼여서 현상액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포지티브 PR은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액에 넣었을 때 제거가 됩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PR은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현상액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포토레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유리기판 위에 메탈이 정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포토레지스트가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UV를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 이 부분이 노광이 된 영역입니다. 자, 포지티브 PR은 이 노광된 영역이 현상액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PR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거티브 PR은 빛을 받은 부분이 남습니다. 빛을 남지 않은 부분이 다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PR이 현상이 되고 나면 하드베이크로 잔류물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경화를 한 다음에 하부막을 예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포토레지스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진과 솔벤트와 PAC,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세 가지 종류로 포토레지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진은 PR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보락 레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벤트는 용매가 되겠습니다. 자, 레진을 녹여야겠죠. 여기에 있는 PAC도 녹여야 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녹일 수 있는 솔벤트가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는 환경에서 날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변성이 생겨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전기압,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매를 사용해야 되고요. ECA나 PGMEA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PAC입니다. 포토액티브 컴파운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빛을 쪼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PAC의 구조가 바뀌어서 현상액에 녹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재료로 포토레지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갤런통에 들어있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자, 주 재료는 노블락 수지라고 했죠. 알칼리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KOH라든지 NaOH에 집어넣게 되면 포지 PR은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용액에 이 레지스트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보락 레진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자, PAC, 빛에 반응하는 재료, DNQ가 있습니다. 그래서 DNQ가 빛을 받게 되면, 자, DNQ가 빛을 받게 되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카르복실산으로 변하게 되고, 이 부분이 구조가 바뀌었죠. 자, 여기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카르복실산으로 변하게 되고 용해 촉진제로 작용하게 돼서 이 재료가 현상액에 쉽게 용해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액에 쉽게 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NQ와 노보락 수지가 용매에 녹아 있는 게 포토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를 스핀 코팅이나 슬립 코팅으로 기판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부막에 따라서는 포토레지스트의 접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면 후속 에칭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유리기판 위에 메탈을 정착을 해 놓았고, 자, PR을 디벨롭을 해서 에칭을 해야 되는데 접착력이 나쁘면 PR이 떨어지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칭되지 않아야 될 메탈이 에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부막이 있을 경우에는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막이 덮여져 있고 메탈이 덮여져 있고 PR이 올라가는데 이런 곳에 어드헤전이 안 좋으면 용액이 섬에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드헤전 안 좋아도 용액이 하부로 섬에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착력을 잘 개선을 해야 되고, 접착력이 아주 안 좋으면 PR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재료가 HMDS입니다. HMDS로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PR이 잘 코팅이 됩니다.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HMDS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HMDS 처리를 하게 되면 포토레이스 재료가 접착력이 좋게 코팅이 됩니다. HMDS를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서 이렇게 넣고 건조한 질소, 수분이 없는 질소로 퍼볼링을 합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HMDS의 기체가 챔버로 들어가게 되고 유리기판 위의 표면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판 표면에 이 HMDS가 결합을 하게 되고 후속 PR이 스핀 코팅 될 때 접착력을 좋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스핀 코팅 방식으로 HMDS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HMDS가 단일막이 아니라 두꺼운 막이 생기면서 결합력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PR을 크로스 링킹 시키게 되어서 HMDS 후속으로 PR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PR을 크로스 링킹을 시키게 돼서 노광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MDS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토레이스를 이용한 공정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패턴하고자 하는 막이 정착된 기판을 세정을 잘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티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정을 잘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PR을 코팅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접착력이 나빠지죠. 그래서 프리베이크를 하게 됩니다. 프리베이크를 잘 하지 않으면 PR이 어드헤전이 나빠서 떨어지거나 하는 불량이 생기기 쉽죠. 건조한 겨울에는 프리베이크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프리베이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PR을 코팅하게 되고요. PR을 코팅하게 되면 PR에 있는 용매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소프트 베이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스크, 우리가 패턴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놓고 자외선을 쪼이는 노광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포토레지스트에 그대로 옮겨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디벨로프에 담그게 됩니다. 현상을 하는 거죠. 현상을 하게 되면 포지의 경우에는, 포지 PR의 경우는 빛을 받은 부분이 녹게 되고, 네가 PR의 경우에는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칭을 할 텐데, 에칭하기 직전에 하드 베이크를 합니다. 하드 베이크를 해서 완전히 경화를 시키고 에칭을 하게 되고, 현상이 이상 없이 되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에칭을 하게 됩니다. 인스펙션 과정에서 PR 패턴에 문제가 있으면 PR을 벗겨내고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후에 검사, 패턴이 제대로 된 검사라는 걸 ADI라고 합니다. After Development Inspection이죠. ADI. After develop 후에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면 에칭 공조로 가게 되고, 에칭을 하고 나서 PR을 벗겨내게 됩니다. 여기에 노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포토레이스터죠. 자, 마스크에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대로 메탈을 에칭해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퀄처, 석영, 기판에 메탈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외선이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고, 자, 이 부분은 자외선이 쪼여지게 돼서 포토레지스트에 빛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은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죠. 패턴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빛이 쪼여지는 그런 부분이죠. 현상을 하게 되면 포지 PR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에게서 제거가 됩니다. 자, 현상하고 나서 PR만 남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PR이 남아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PR이 남아 있고, 여기 메탈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칭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알루미늄 몰리, 크롬, ITO 등등 다 외대칭이 됩니다. 알루미늄 몰리 인산 계열, 인산과 질산, 거기에 초산 등을 첨가하고, 크롬의 경우에는 HF, 불산과 질산의 혼합액, 자, ITO는 염산과 질산의 혼합액 등을 사용해서 에칭을 하게 됩니다. 외대칭을 하는 것이죠. 외대칭을 하고 PR을 벗기면 이렇게 메탈 패턴이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죠. 원하는 대로 에칭이 됐는지, 폭은 제대로 나왔는지, 크기가 제대로 설계된 대로 나왔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CI라고 합니다. After Cleaning Inspection. PR을 벗기고 클리닝 한 다음에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ACI 공정. 여기서도 패턴에 문제가 있으면 메탈을 다시 벗겨내고 새로 공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이트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면 위에 절연막과 실리콘막을 차례대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막이 올라갑니다. 삼청막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리콘막이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핑이 된 실리콘막이 정착이 됩니다. 오른쪽에 실리콘막이 장착된 모습이 있습니다. 실리콘막은 약간 붉은색을 띠죠. 단파장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실리콘막의 정착은 PECVD라는 걸 사용하죠. 플라즈마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입니다. 가스를 집어넣고 주로 사일렌 가스를 사용합니다. SiH4죠. 실리콘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사일렌 가스를 집어넣고 플라즈마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SiH4가 쉽게 분해가 돼서 실리콘이 정착이 됩니다. 기판에 실리콘이 정착이 되죠. 보통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으면 SiH4가 분해가 돼서 정착이 되려면 550도 이상, 600도 이상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정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막질을 위해서 적당한 온도로 기판을 가열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최적 온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RF를 걸어서 사일렌 가스 SH4를 흘리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낮은 온도에서 유리기판의 표면에 실리콘이 정착이 됩니다. RF 파워나 압력, 기판의 온도, 가스의 종류나 유량비, 그 다음에 정극하고 기판하고의 거리 등을 조절해서 최적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은 두 개의 극판이 있고 그 사이에 RF를 걸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비들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형성을 해서 교류 전류를 흘리면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덕티브 카플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서 교류 자기장에서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을 ICP라고 합니다. 인덕티브 카플드 플라즈마죠. 두 가지 타입의 장비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메탈을 형성하고 나서 게이트 절연막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SiH4에 암모니아를 섞어서 PCBD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암모니아의 질소 SiH4에 실리콘이 결합하면 SiNX가 되겠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되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투명한 절연막입니다. 투명한 절연막. 필요하면 N2를 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스의 혼합비를 최적화해서 좋은 막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리콘 막을 정착하게 되죠. SiH4를 사용하면 실리콘이 정착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수소나 보조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 플러스층이 되겠습니다. 도핑이 많이 됐다는 의미에서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도핑은 N타입의 도핑은 P가 필요한데 오가인 원소죠. 그래서 포스핀을 섞어서 정착을 합니다. 한 1% 정도 압력비를 1% 정도 섞어서 사용하면 P가 도핑이 되고 저항이 작은 실리콘 막이 얻어집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필요할 경우에는 N2를 섞게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과 산소가 결합된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정착이 됩니다. 1세대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장비가 되겠죠. 1세대는 유리기판의 크기가 300, 400이었습니다. 300mm, 400mm. 1세대 장비죠. 처음 LCD 생산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인라인 장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판을 장착하게 돼 있죠. 지금 두 장을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챔버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겁니다. 쭉 붙어 있어 진행을 하면서 라인을 따라 쭉 진행하면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붙어요. 세븐 챔버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는 로딩 챔버죠. 기판을 로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팅 챔버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기판을 가열하는 챔버가 있고, 첫 번째로 실리콘 나이트 절연막을 정착하죠. 그 다음에 또 정착하면 쭉 기차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쿨링, 식히는 챔버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 실리콘.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좋은 막질을 위해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정착합니다. 암호 실리콘보다 정착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온도를 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쿨링 챔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암호 실리콘을 정착하고 나면 그 다음 챔버에서 도핑을 하게 되죠. 도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언노드 꺼내는 챔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인라인 챔버가 되겠습니다. 자, 인라인을 구성이 된 1세대 장비입니다. 근데 2세대부터는 장비의 구성이 바뀌게 돼서 그 구성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클러스터 장비죠. 지금 AKT의 5세대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카세트 박스에 유리가 있죠. 카세트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로봇이 있고요. 자, 유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각 챔버에서 원하는 공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로봇 시스템이 각각의 정착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 이후에는 이러한 클러스터 장비가 줄곧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커지면서 장비의 크기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자, 주성이 개발한 6세대 장비입니다. 주성도 PCB들을 개발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 챔버들이 있고 가운데 로봇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막을 정착하게 되면 유리에만 막이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막이 정착이 되죠. 이러한 막들이 계속 정착이 돼서 두꺼워지게 되면 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표면으로부터 박리가 일어나고 파티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서 이러한 파티클은 수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파티클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부에, 챔버 내부에 정착되어 있는 불필요한 막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장비에서 이런 파트들, 내부에 있는 파트들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떼어내서 정착된 막을 다 분리해내고 새로 조립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를 가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셀프 클리닝, 외부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안에서 직접 붙어있는 막들을 드라이칭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프 클리닝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자,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에 의해서 제거된다. 빛을 받은 부분이 없어지는 PR이죠. 바로 포지티브 PR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아래쪽에 있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게 네가 PR입니다. 네가 PR이고요. 우리가 PR을 사용하다 보면 포지 PR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KOH로 애칭을 할 경우에는 포지 PR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KOH, 알카리 용액에 포지티브 PR은 날아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네가 PR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공정에서 빈칸의 공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포토레이스를 사용해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막마다 패턴을 형성할 때마다 이러한 포토 공정은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패턴이 필요할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고 프리베이크죠. PR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용매를 제거합니다. 유기 용매를 소프트 베이크를 해서 유기 용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노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스크 패턴을 넣고 노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노광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현상을 하게 됩니다. 디벨롭이죠. 그래서 여기는 현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 베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 베이크를 하고 애칭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인스펙션. 검사를 하는 것이죠. 하드 베이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드 베이크를 하기 전에 현미경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는데, 현미경에서 UV 성분이 빛이 있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이 노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공정은 현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